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라는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에서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분노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하고 있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답답함과 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가는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상처받기 쉬운지 의문이 드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온 모든 분노의 기억들이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원형이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와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나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자신의 일부분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무의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분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분노에게 지배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분노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들의 말 안 듣는 행동,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친구들의 배신감 등등.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걸까? 왜 나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걸까? 왜 나는 후회할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 융은 이러한 현상을 콤플렉스의 지배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노 콤플렉스가 우리의 자아를 일시적으로 장악하여 우리가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를 억압하거나 없애야 할 감정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해온 어떤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노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폭발시키는 것보다는 그 분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갈등, 충족되지 않은 욕구, 상처받은 자존감, 억압된 창조적 에너지 등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융의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분노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한 과정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 억압된 충동과 감정들을 포함합니다. 분노 역시 이러한 그림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압력솥 같아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언젠가는 더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에 대한 융의 접근법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접근법과 흥미로운 차이점을 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가 일시적인 광기이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융은 분노를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접근법의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며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키려 합니다. 마치 감정은 나쁜 것이고 이성만이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반면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의 균형과 통합을 추구합니다. 융에게 있어 건강한 정신은 모든 심리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생태계처럼 보았습니다.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균형을 이루듯이 인간의 정신에서도 모든 감정과 충동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 역시 이러한 정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떤 상처받은 부분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인가? 내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심장이 빨리 뛰고 주먹이 꽉 쥐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모든 변화들을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자각의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 자존감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억압된 창조적 에너지가 출구를 찾지 못해 분노로 변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으며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능동적 상상은 단순한 상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의식의 내용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노가 만약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분노 인격체와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무엇을 원하는 거니? 어떤 상처를 입었니? 무엇이 필요하니? 이러한 내적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분노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사의 철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한 결과입니다.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 극도로 분노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면을 상대방에게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분노한다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으름에 분노한다면 우리 자신의 숨겨진 게으른 면을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 특성이 사실은 내 안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지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그 거울이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투사를 철회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완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노 에너지의 변환입니다. 융은 정신적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분노의 강력한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그것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는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몸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 모든 것은 행동을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불의에 대한 분노를 사회 개선을 위한 행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분노를 환경보호 활동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분노를 자기 개발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분노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승화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승화는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을 더 높은 차원의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예술적 창작의 영감으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의 동력으로, 학습과 연구의 열정으로, 사회봉사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에너지를 억압하거나 직접적으로 발산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른 채널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의지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그 순간을 참고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극의 조화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대극성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대극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생각과 감정 외향성과 내향성 남성성과 여성성 선과 악 등이 모두 대극적 관계에 있습니다. 분노와 평화 공격성과 수용성 파괴와 창조 역시 인간 정신의 대극적 측면들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이러한 대극들 중 한쪽을 완전히 억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야 할 때,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할 때, 중요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분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은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힘이지만 적절히 통제하면 요리를 하고 난방을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대극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느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 분노가 강해지면
평화로운 면을 활성화시키고 너무 수동적이 되면 건강한 공격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5번째 단계는 상징적 작업입니다. 융근 무의식의 내용이 상징을 통해 의식에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꿈, 환상, 예술 작품 등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모두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분노 역시 우리 내면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분석이나 능동적 상상을 통해 분노와 관련된 상징들을 탐구해 보십시오. 분노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자연 현상을 상상해보고 그것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사자나 호랑이로 상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산이나 폭풍으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 분노 상징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니? 어떤 상처를 입었니? 무엇이 필요하니? 어떻게 하면 너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징적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분노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상징 작업은 또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조각으로 만들어보거나 글로 써보거나 춤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 과정을 통해 분노의 에너지가 창조적인 형태로 변환되고 동시에 그 분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림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착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분노 통합의 핵심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신을 완벽하고 선한 존재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완전히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때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게도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면이 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림자 통합의 과정에서는 자기 연민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상처, 사회적 억압, 문화적 영향 등이 모두 그림자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관계에서의 적용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계적 분노는 종종 상호 투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투사합니다. 이러한 상호 투사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투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이 정말 상대방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투사한 내 자신의 모습인가?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도 그들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수용을 통해 관계 속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인가?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 기대를 했는가? 이러한 자기 탐구를 통해 분노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러한 방식의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8번째 단계는 집단 그림자의 인식입니다. 윤군 개인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문화 조직 국가는 모두 고유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분노는 이러한 집단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 조직의 부패 문화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분노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분노를 다룰 때는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 중 어느 부분이 개인적인 것이고 어느 부분이 집단적인 것인가? 개인적 분노는 앞서 설명한 방법들로 다룰 수 있지만 집단적 분노는 사회적 행동이나 집단적 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속한 집단은 선하고 다른 집단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단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번째 단계는 의미 추구입니다. 윤군 인간이 쾌락이나 권력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빅터 프랭클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 동기를 의미 추구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분노 역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 목적 없는 일상, 가치 없는 관계, 의미 없는 일에 대한 분노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감정 조절 기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노는 점차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것, 타인을 도와주는 것, 예술이나 학문을 추구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생존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자기 관찰입니다. 윤근 개성화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노 통합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관찰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분노를 느꼈는가? 그 분노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뤘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이러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우리는 점차 분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은 일기 쓰기 명상, 심리 분석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도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 과정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전보다 분노를 덜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더 현명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는 분노 통제는 단순히 감정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심리적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더욱 완전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측면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분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며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분노를 무의식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의식화하고 통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분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분노를 억압하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향한 여정이며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는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귀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분노 통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통합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분노를 통합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완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 통합해야 할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융의 지혜와 함께 당신은 분노를 친구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내적 평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분노에게 지배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분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완전하고 통합된 자아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개성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